네, 반갑습니다. 민권센터 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제 10분 넘게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어,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민권센터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 이제 노력을 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민 변호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좋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커뮤니티 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뭐랄까 이렇게 변호사로서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계기를 삼게 된 건 아무래도 음, 이제 나쁜 정보들 그리고 이런저런 커뮤니티에서 들리는 정보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원체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도와주실 분은 레이첼 손씨고요. 이제 어, 잠깐 인사하실래요, 레이첼 씨? 아니면 한글로 같이 그거 바꿔서? 네. 음, 네, 저는 안 들렸어요. 근데 아마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HL 씨는 저희 민권센터에서 이민법 같이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고요. 오늘 영어 부분 도와주시고 이렇게 질문 받고 그런 거 도와주실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간에 하신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다 녹화가 돼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 말씀은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이제 네, 그 채팅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고 이미 사인업 하실 때 질문을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관련성이 있고 개인적이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메일로 따로 스케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링크 오늘 다 받으셨을 텐데요. 사인업 하시기 전에요. 지금 만약에 다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 링크 통해서 사인업 해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왔다 가셨는지 볼 수 있고요. 네, 일단은 자,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US Citizenship Act of 2021에 관해서 바이든 이미그레이션 정책이죠.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그레이션 이제 어, 간단하게 이제 발췌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어,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란 말을 저희가 계속 하는데요. 그 얘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미그레이션 법제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시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시티즌십으로 시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이제 국경이라던가 이미그레이션 비자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다른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안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이민과 관련된 법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굉장히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나도 저희가 억압받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점점 추방되면 어떡하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지내오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법안을 들어오자마자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이제 비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좋은 일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페이지 이제 법안 자체가 353페이지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 법안들보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인포스먼트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추방 절차에 사람들을 보내고 뭔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부분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좀 더 받아들이고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교적 예전에 있었던 법안들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에일리언에서 논 시티즌이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외국인들을 에일리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non citizen,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언어 선택 자체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사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는 항상 외국인이야. 불법 체류자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일리걸이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쓰면서 이민 사회 안에서는 나는 불법으로 이 나라에 사는 거구나.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항상 이방인이구나. 에일리언이라는 말은 외계인 또는 이방인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non-citizen이라고 변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법제화시키는 거죠. 이 단어를 이제 앞으로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non citizen으로 부르겠다. 시민권을 갖지 않은 미국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 좋은 소식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법안이 될지,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안에 만들어진 그 레귤레이션이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행할지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다카라는 지금 신분을 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줄까?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실행하는 데는 거의 처음에 발표가 나고 나서 7개월 이상 있다가 파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누군가 프로클레이메이션, 그러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민국이겠죠. 이민국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이민에 반대하는, 이제 열린 이민 정책, 포용적인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법안을 실현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딴지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코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에서 추방 정책을 당분간 100일 동안 정지하자,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들이 추방 정책을 정지하면 텍사스는 손해를 보는 주다. 우리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방 정책을 100일 동안 중지하는 거를 법정에 가가지고 중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방은 아직까지 일어나는 중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이든 정부가 하는 일에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셔야 되세요. 지금 나라가 하도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민법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나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전체적으로 모든 거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각종 이익 집단 안에서 요 부분만 따로따로 이렇게 떼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에만 뭔가 따로 떼주는 거를 선호할 거고 이런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사실 이익 집단 간의 그런 싸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그런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컴프리헨시브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의회에서 이거를 다 쪼개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이미그레이션 리폼 자체가, 그러니까 이민법을 개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흔한 말로 이걸 너무 기뻐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법안 자체의 큰 맥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법안들과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의 내용들이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떤 임팩트를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던져주시면 제가 그리고 받아온 질문들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US Citizenship Act of 2021, 그러니까 2021년 미국 시민과 관련된 법안이다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바이든 이미그레이션 빌, 바이든이 만든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는요, LPR이라는 거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영주권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PI라는 거는 이 법안에서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민법 이제 뭐랄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제 계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합법적인 계층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지지하는 거는 2021년 1월 1일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 이제 본인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2021년 1월 1일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날짜로 딱 이제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끊어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이 끝까지 이 날짜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익집단의 싸움에 의해서 이 날짜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잠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기다려 봐야 알 수 있는 날짜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1월 1일 2021년 이전이나 그 날짜에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요, 가족들을 같이 뭉쳐놓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른 스테이투스가 있거나 다른 이민 신분이 있다거나 다른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부모나 배우자가 해당이 된다면 다른 가족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 이민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개인이 여기에 해당돼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가족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신분이 서류 미비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처럼 오래 걸리거나 그런 법들을 조금 더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가족들이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미국 사회에서 필요한 인원들이나, 원래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만 받겠다라고 하면서도 고용 비자 자체를 완전히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필요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경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경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민 이제 범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리소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건 원래 있었던 거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추구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을 쓰자. 그러니까 벽을 짓는다거나 그런 상징적으로 뭔가 반이민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포용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루트 커즈라는 거는, 그러니까 뿌리가 깊잖아요. 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뭐 니카라과 이런 온두라스 이런 남미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드는지, 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이그레이션, 사람들이 난민의 문제나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그런 것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 법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바꾸는 것, 그리고 U 비자, T 비자, 바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도주의적으로 휴메니테리언 베네핏이라고 하거든요. 인도주의적으로 뭔가 미국 안에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는 바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뭔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거나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LPI, 그러니까 Local Prospective Immigrant,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이제 이민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를 먼저 단계를 거친 다음에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다리를 놔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막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나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브로커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민국에다가 이민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당연히 텍스도 많이 거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하자면 제일 최근에 사람들이 아는 게 245I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1년 당시에 2001년 4월 30일이죠. 그 날짜로 끊어서 그 이전에 1998년도 때부터 미국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그룹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흔히 말해서 진짜 황금 티켓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있으면 불법 입국을 하던 뭘 하던 다 된다. 근데 페널티가 또 1,000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법안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것은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챌린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걱정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건들이 없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열심히 텍스 내고 살고 범죄 기록 없으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질문하시는데 저는 국경을 몰래 넘어왔는데요. 비자 받고 여기 오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셨던 분들은 여기서 영주권 받기가 어려우셨죠. 근데 지금은 이 법안이 소개하는 거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로프 프로스펙티브 이미그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이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겠죠. 이민국에서 USCI에서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가 제출돼야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나중에 정해질 일이에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어, 그래서 일단 현재 법대로라면 이제 아이디를 준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LPI 스테이투스를 증명하는 아이디를 주고 6년 동안 발리드 하게. 그러니까 6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노동해서 소셜 시큐리티 받고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하는 것도 180일. 그러니까 1년 캘린더 이어 안에 1년 동안에 6개월 정도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Affordable Care Act Benefit, Tax Credit 이런 나라에서 주는 그다음에 뭐 연금 주는 이런 것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이 상태로 5년 동안 있으면 그러니까 영주권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리컨트가 그러니까 LPI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제 5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그 LPI 스테이트로 산 다음에 그 이제 요건들이 있겠죠.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여기에 살면서 범죄 기록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법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그 패스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영주권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 대신에 이제 그 LPI 이제 그 너무 많이 미국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LPI로서 1년에 6개월 정도, 6개월까지는 이제 맥스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5년 동안에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면 영주권자로 가는 길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유지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영구적으로 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LPI 신분을 5년 동안에 180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round of inadmissibility, 그러니까 이거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몰래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 이민국에 거짓 자료를 내서 입국이 금지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LPI가 되시면서 그런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이런 분들 다 용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분들한테 다시 이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더럴 텍스 항상 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텍스를 낼 수 없는 능력인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절차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텍스를 피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이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 안에서 이제 정부에서 조금 특수 계층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이제 다카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이미 2012년부터 다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 허가증을 받고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이미 드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piecemeal registration, 뭔가 나눠야 된다면, 이 부분을 나눠야 된다면 다카인 사람들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법안을 약간 떼놓고 조금 성격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다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원래 다카 같은 경우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해당이 됐었거든요. 2012년 법안으로는요. 근데 그것이 18세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는 거의 같아요. 이제 하이스쿨 디플로마나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아니면 GED 다른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하거나 이제 대학 학위를 이제 추구를 하거나 아니면 군대 같은 데서 이제 최소 2년간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카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카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따로 이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다카를 리뉴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갱신이요.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갱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한국 분들한테는 상황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지금 외국 분들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TPS 베네수엘라도 지금 최근에 추가가 되었고요. 네팔이나 하이티 그런 자연 재해나 아니면 내전 같은 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다카와 비슷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장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농장에서 일해오셨던 분들도 예전에도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계속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이민국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할지 그 부분은 이민국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폴리시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민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요구가 될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다카가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 8년 넘게 다카를 준비해 오면서 항상 미국에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학교에 보냈던 레코드에 이름이 있다던가 아니면 은행에서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고 돈을 썼던 그런 기록이 있다던가 아니면 유틸리티 빌, 전기세 내고 가스세 내고 그런 걸 했던 기록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록들을 모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변화 지금 이제 이 지금 그룹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민 상황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서류 미비자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민 시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추방 절차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추방되신 분들도 있어요. 추방되고도 미국에 살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넌 시티즌들, 그러니까 그 추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1월 1일이나 2017년 1월 1일이나 아니면 그 이제 그 이후에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 근데 그 이전에 미국에 3년 이상 산 이제 조건으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추방 명령을 이제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추방을 받으신 분들이 미국에 나갔다가 몰래 다시 들어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베네핏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법안은 나와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국토보안부하고 이민국에서
다시 이거를 다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할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 이제 과거의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민국에서 뭔가 이런 용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민 법정에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이 그 권한이 없어요. 주리스딕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법정에 한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가지 서류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민 법정에 다시 가서 케이스를 다시 열고 이민 법정에 가서 또 이런 것들을 다시 요청을 하고 이민법정에서 뭔가 날짜 하루 받는 데만 2, 3년씩이 걸리는 게 제가 최근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서 법정도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그러니까 진짜로 법정에 가야 될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제 시절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게 이민법정에 회부가 되고 그런 식으로 추방 명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민 법정에서 추방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플라이 이런 이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민 법정에 혹시나 회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근데 과거였으면 이런 것들 이민 법정에 가서 다시 모든 걸 열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법정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지금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ground of ineligibility,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미국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중범죄, felon이라는 중범죄나 아니면 그 misdemeanor, misdemeanor는 한국말로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범죄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거는 미스디미너,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미스디미너에 해당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가벼운 폭행이라던가 심지어는 퍼블릭 유리네이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변 보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미스디미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신 분들한테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스트나 그런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련 국토 보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미입국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분들한테는 이런 걸 주지 않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웨이버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의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면 다른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패밀리 유니티를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자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웨이버를 줘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나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망명 신청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망명 신청을 하면 이 법제적으로 노동허가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망명에 해당되지 않으시면서도 망명 신청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남미에서 오신 분들,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그렇게 약간 브로커들이나 그런 나쁜 이제 스캠 이렇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원래는 그런 거짓된 망명 신청을 하면 permanent bar라고 하거든요. 영구히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이제 LPI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된 신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기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법대로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해당이 안 되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그 전에 들어온 것처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게 발각되면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토보안부의 DHS에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미그레이션 이제 그 이민 그 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국에 뭔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민국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에 많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런 걱정에 살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라에서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농장 사면의 예를 들자면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막 농장으로 가서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나오면 이게 문이 닫히기 전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이런 걸 만들어놔야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미국에 방문하셨던 분이 그 이후에 다시 출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런 걸 해준다네 이렇게 하면서 막 몰래 들어오는 거죠. 다시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든 그런 그러니까 브로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법제화가 되고 나면 국토보안부에서는 1년 안에 이거에 대한 모든 룰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정을 지고 난 다음에 이제 60대 이제 6개월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표해야 됩니다. 퍼블리사이즈 한다 그러죠. 모든 거를 공식화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들이 1년 넘게 걸리는 이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이든 이미그레이션 이제 그 법안, 그러니까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저희가 관찰했던 좋은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퍼블릭 차지 룰이에요. 퍼블릭 차지 룰이 뭐냐면 공적 구조라는 말 요새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나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나이가 들고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민권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모님 초청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바로 한국에서 나이 드셔서 오셔서 미국에 사시면 영어 못하시고 여기서 직장도 세금 보고 잘 못하시는 직장 가지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그런 거 없으시고 이랬던 분들이 다 퍼블릭 차지 룰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전에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2월 24일부터 부모님 초청하는 케이스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프게요. 근데 지난번에 못했던 케이스를 앞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나 USCIS가 NTA, 그러니까 법정으로 그 이제 바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걸 할 수 있어요. 아이스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USCIS가 이거를 법정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소환하는 그런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스는 여전히 할 수 있지만 USCIS가 직접 그걸 외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안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스는 원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거죠. 범죄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추방 오더를 받고 나서도 이제 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이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민국도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뭔가 추방에 관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집단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추방 법정에 사람들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 트럼프 기간 동안에는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추방 절차를 일단은 100일 동안 하지 말자 그런 이제 선언도 했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사스 코트에서 이 부분은 인정션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서 이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추방을
잠깐 동안 멈추자 하는 거는 텍사스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이미그레이션 비자 이제 여러 가지 비자를 이슈해주지 않았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요. 그것도 없어졌고요. 머슬림 국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밴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카, TPS, DED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더 보호를 해주고 좀 더 열어주자. 그러니까 다카도 저희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없앤다, 뭐 이런 것도 많았고 계속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런 것들 많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안전장치를 주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로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권 되는 시험을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변호사가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안 하도록 바이든 정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fee waiver rule,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미그레이션 베네핏을 신청할 때 이런 이제 비용을 면제받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려고 트럼프 정부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시 예전처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민 법정에서 이제 admin closure, 그러니까 이민 법정에서 판사들이 그 예전에는 오바마 시절이나 그 전에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이민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딱히나 추방할 수 있는 추방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판사들이 권한이 있었어요. admin closure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그냥 이거 닫아놓겠다.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를 있었는데 잭 세션스랑 이제 트럼프 이제 있으면서 admin clause는 없애겠다.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그런 권한을 못 주는 거예요. 어쨌거든 뭔가 베네핏을 이제 미국에 남게 하든 아니면 추방을 하든 그 두 선택지를 줄여버린 거죠. 확 줄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케이스를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를 끝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민국에서는 대충대충 케이스를 그냥 열심히 보지 않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좀 프로텍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민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민 추방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부분이 참 많은데 애드민 클로저가 다시 생기면서 이제 판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권한을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자기 법정을 자기가 의지대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이민 법정도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이제 법안들이나 이런 체인지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주목할 만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퀘스천 이제 먼저 커뮤니티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질문부터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많으신 분들이 지금 요새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게 연방 텍스 이제 리턴, 그러니까 텍스 보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텍스 보고 해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랑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텍스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텍스하는 거는 돈을 번 사람은 누구나 내야 되는 게 가장 뭔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법인 거죠. 사실 그거는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니까 텍스 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서류 미비자로서 일을 하는 거를 보고하고 싶다고 이제 고용주한테 얘기를 하면 고용주가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거를 회계사한테 뭔가 절차를 만들어야 되고 법적으로 내가 흔히 말하는 불체자 고용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텍스 보고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 같은 경우에는 텍스 보고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특히나 부모님 초청하는 경우에 부모님들 텍스 보고 하는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법에서 보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텍스 보고를 LPI 이제 지원을 할 때는 텍스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LPI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류 미비자에서 중간 단계로 영주권자가 아닌 중간 단계 하지만 법제화가 된 신분으로 갈 때는 텍스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 텍스 보고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것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소득이 있으신 분은 텍스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게 제 변호사로서 윤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딱 떨어지게 말씀드려서 LPI 신분을 받기 위해서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추방 절차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 거주했다라는 그 증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기록으로서 이제 익히에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캐시로 이제 세금 이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득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가 얼마가 될지 미리 계산을 해놓고 그 정도는 항상 이제 보고를 그때 가서 어카운턴트랑 얘기를 해보시고 그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세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IT 넘버 또 받으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무조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뉴욕에서는 이렇게 헬스 베네핏 저 이렇게 어디죠? 병원 가서 엘레머스트 하스피틀 가가지고 저 이런 거 도움 받았는데요. 아니면 인슈런스 베네핏이나 그런 거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이제 베네핏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 혜택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퍼블릭 차지 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퍼블릭 차지 룰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가 많으면서 이민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룰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바이든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세요. 뉴욕주는 그리고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건강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받으시는 거면 누구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안 되는 거 받으시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검증이 되면 물론 동네에 있는 브로커나 그런 분들한테서 이거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뉴욕시나 아니면 병원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민권센터에서도 저희가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네 어디나 가서 누가 이거 했다는데 이거 괜찮다던데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디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가셔서 이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우리 아이는 지금 학생 신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학생 신분 유지해 왔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이거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이민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단 법안이 얘기하는 거는 1월 1일 2021년 1월 1일로 끊어놨기 때문에 그 전에서 여기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 신분이라는 거는 여기 거주하기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이미 일을 하셨거나 그렇게 했다면 그 신분은 망가진 거예요. 물론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신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실 분들도 그건 이제 개인 선택에 저는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없어서 아이한테 서류 미비자의 길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생 신분 유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변호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것도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마치 이게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이거를 풀어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권센터나 이런 단체에서 저희 시티즌십 포 캠페인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0일 동안 계속 로비하고 그다음에 행정부 찾아가가지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들 찾아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리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빨리 이 법안이 바이든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기를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20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민권센터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 국장님, 그 다음에 저희 차주범 선생님, 오랫동안 민권센터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예전 사진들 보면 뭐 페더럴 플라자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단식도 하고 계속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약간 넘을 수 없는 벽에 도전을 하는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부터가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을 가장 첫 번째 놨다라는 거 저희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상원도 민주당 이제 가지고 있고 하원도 그렇지만은 하원 안에서도 이 법안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실력 행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이 나라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 돼서 또 4년 지나간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계속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일은요. 트럼프가 될 줄 사실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돼서 좋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민법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이런 법안이 왔다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도움을 드리는 최대한 많은 분들을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민권센터하고 꼭 같이 하셔서 캠페인에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 준비할 수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서류들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여기 사셨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은행 어카운트, 텍스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심지어는 범죄 티켓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날 여기 살면서 티켓 받았다. 벌금 잘 냈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은 앞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과거에 있는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권 없는데 어떡하죠? 여권 어떻게 발급받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각 나라마다 그 룰도 다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뭐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영사관에서 꼭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영사관에 가셔서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여권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 여권을 주지 않는지는 영사관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민권센터 저도 영사부에 연락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법안이 나오고 진짜 통과가 되면 한국 정부 측에서도 많은 재외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국 법안을 바꾸기도 합니다. 임시로 신분증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절차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해결이 되면 한국 정부에서도 리스폰스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하고 현재 여건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영사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꼭 지금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민권센터에서 했던 그린라이트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주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죠. 물론 여권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여권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증 같은 것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자, 다카 리뉴 하셔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카를 계속 리뉴를 할까요? 일단 다카 리뉴를 해야 이제 그 워크 어토리제이션 일하는 거 허가 받을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다카 리뉴를 한 사람들한테 여기 이 법안에서 프로미스한 거는 약속된 부분은 영주권자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법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다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부분은 여기서 끝을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따로 채팅창에 질문 입력하신 분들 없으시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을 커버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민권센터로 전화하셔서 마이크로 변호사한테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보이스메일 남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지만 전화하시면 어, 어쨌거나 질문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백신도 도와드리고 있고 텍스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지금 CT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소통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남기시면 저희가 꼭 찾아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분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이거 있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영사관이 지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 친척분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지금 이거 꼭 있어야 돼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birth certificate 용으로 이런 거는 꼭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길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 이런 거 항상 구비해 두시면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서류일 겁니다. 네, 일단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권센터 이제 카카오톡방에 이제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카카오톡방 궁금하신 분들 민권센터 전화하시면 정보 계속 얻으실 수 있거든요. 김갑순 국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뉴스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저희한테 계속 이제 하시고 그 같이 참여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셔야 저희가 나중에 도와드리기도 수월합니다. 앞으로 이게 진짜로 패스가 되고 법제화의 길이 열려서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저희한테 계속 연락 주신 분들 아무래도 저희가 우선시 하겠죠. 도움 드릴 때도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올려놓진 않았지만 민권센터 전화해 주신 그러니까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미그레이션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민권 웹사이트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레이첼 씨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전화 주시고 가셔서 이메일 주시면 웹사이트 찾아가서 이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군 문제 있으셔서 자녀분들 중에 군 문제나 아니면 이제 여권 문제, 여권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채무 정리가 안 되셔서 이제 뭐 영장 발부가 됐다라거나 아니면 기소 중지, 기소 유예가 돼가지고 여권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 다시 문의하셔야 되세요, 사실은요. 군 문제도 마찬가지로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나이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여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이 저는 자녀분들 군 이제 10년짜리 여권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24살, 25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영사관에 꼭 이제 접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서 꼭 확인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저희 이제 일하는 거 꼭 가까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민권센터 그리고 전화, 웹사이트 보셔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오늘 지금 이제 아직 10분 남아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민권센터에서 또 이제 코로나 이제 해결되고 나면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